네, 번개편을 맞아서 어제 점 선보인 코너입니다. JB타임즈 시작하도록 하죠. 저와 함께할 파트너 더 막내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전용 방송 JB타임에서 날카로운 분석으로 종횡무진 활약을 했던 JB의 매력을 본방에서도 나누고 싶어 본격 편성이 됐습니다. JB타임즈, 저는 덤으로 합류한 더 막가입니다. 이렇게 입에서 고운 소리 나오면 제가 경계를 하게 되는데 웬일로 칭찬을 해주시나요? 뭐 봄이기도 하고요. 개편이기도 하고 그냥 특집으로 칭찬드렸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 네,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네. 뭐 영어는 살짝 담겼고요. 네. JB의 날카로운 분석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 첫 방을 하고 나서 저 여자는 누구냐? 왜 나왔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네. 저희가 지난 11월부터 이제 유튜브 연장 방송 JB타임을 시작을 했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 막가고요. 네. 왜 나오느냐? 네. 제 역할은 간단합니다. 시선 집중을 함께하면서 문자와 댓글 등으로 촌철 살인을 날려주시는 우리 촌철님들 그 의견을 제가 소개하고 소통하는 창구죠. 네. 쉽게 말해서 JB의 비유로 하자면 JB와 촌철님들의 오작교 같은 역할을 제가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제 비유라는 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조금 올드해서. 그럼 대봐요. 제일 새로운 게 뭐가 맞춤형. 있는데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한라인 뭐 이런 거 있는데. 아, 한라인? 네, 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네. 저희와 소통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8001 열려 있고요. 예. 인터넷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고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 오늘 뉴스 추리기 전에 어제 방송 잠깐 복귀하는 시간 AS 타임 한번 좀 가져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연어초밥님이 김상조 실장 경질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저희가 어제 첫 방송에서 잠깐 다뤘습니다. 그때 JB가 김상조 전 실장의 그 전세 계약이 보궐선거의 또 다른 이슈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예. 바로 사퇴를 했어요. 네. 사퇴인지 교체인지. 네. 경질이라는 표현을 언론 대부분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했는데 그 타이밍, 교체든 경질이든 그 타이밍과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보궐선거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의 빛의 속도로 경질을 했다.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17시간 만이라고 또 오늘 또 어느 언론이 시간을 계산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 문제가 불거진 지 17시간 만에 네. 경질을 했다. 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빛의 속도로 경질을 한 데에는 이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그건 기획 의도가 되는 거겠고요. 반응은 국민, 더 나아가서 서울 시민과 이제 부산 시민들의 반응.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건 좀 정밀하게 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본방 끝나고 또 유튜브 연장 방송 청기 누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더 이제 시간을 갖고 한번 좀 정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8시 반에 시작하는 유튜브 연장 방송 천기 누설을 들어라. 요겁니다. 아, 영업 멘트였나요? 네, 여러분과 약간 밀당을 시작한 JB. 네. 지금 남쪽 바다님이 더마카의 본방 등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해주셨고요. 예. 좋은 충격이죠? 나쁜 충격 아니죠? 반면에 랑사마님이 이 쩌렁쩌렁 목소리 굉장히 불편하네요. 빨리 적응해야 한다. 네, 차차 적응되실 거예요. 잠도 깨고 좋지 않습니까? 네, 더마카는 확실히 적응이 된 게 맞습니다. 저런 댓글도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 보니까. 조영수님이 네. 뉴스 세계 돌려주세요 해주셨는데 네. 이제 시작한 지 이틀입니다. 조금만 더 적응해 보세요. 잘해볼게요. 자, 뉴욕앤 뉴욕타임즈 시선 집중엔 JB타임즈 오늘 첫 번째 뉴스 알아볼까요? 네, 조금 전에 김상조 이제 전이부터 해죠. 전 실장 얘기 잠깐 이제 했잖아요. 연관된 뉴스가 오늘 또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등등에 실렸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여야 의원 몇 명이 전세보증금을 임대차 3법이 규정하고 있는 5% 상한보다 더 높게 올려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론된 의원을 보면 민주당의 조응천, 송기현, 무소속의 김홍걸, 국민의힘의 주호영, 하태경 의원 등등인데 하지만 보도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임대차 3법과 연관짓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리가 제가 보기엔.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그 임대차 3법이 발의된 게 지난해 6월 초였고요. 네. 처리된 게 7월 29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오늘 보도에 거론된 의원 중 조홍천 의원만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법안 발의 한참 전에 전세 갱신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갱신 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3법하고 직접 연결짓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조홍천 의원의 경우에는 전세 갱신 계약을 한 게 7월 4일로 돼 있다고 합니다. 7월 4일이면 그러니까 비록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긴 하지만 네. 임대차 3법이 발의된 이후다. 요건 좀 그러니까 그 따로 떼어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일단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올린 금액 보면 좀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데 네. 일단 뭐 임대차 3법이랑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될 건 없다? 이 말씀이실까요? 자, 언론은 이제 그 김상조 케이스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전세만 들여다봤던 거 아닙니까? 근데 각을 조금만 틀면 다른 문제를 좀 제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아, 또 삐딱한 시선 다르게 네. 각을 틀어볼까요? 네, 뭐가 문제입니까? 자, 조홍천 의원의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김홍걸 의원은 차남 명의로 일원동 아파트, 네. 송기현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목동 아파트,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은 서초구 반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세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제가 열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역적 특색 딱 잡히셨습니까? 대치동, 그렇죠. 목동, 네, 서초구 반포동 네. 다 아실 거예요. 집값을 상승하는 지역 아닙니까? 상승 아주 견인하는 그렇죠. 지역이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이 전세를 준 아파트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세를 줬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가 아니다. 일단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석을 해야 거기 되는 안 거죠. 산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왜 강남과 목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을까를 물어보는 건 상식적 의문이겠죠. 네.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를 한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재산 변동 신고에 포함됐다는 건 안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뭐냐면 전세 이 아파트를 그렇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것을 1가구 2주택 내지 1가구 다주택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전세 주고 나도 다른 데 가서 전세를 살고 있을 수는 있죠.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이 되니까 해당 사항이 없지만 혹시 2주택 내지 다주택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알아볼 여지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좀 밝혀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임대차 계약 시점은 아주 의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기사에 네. 다 워딩이 있었고 예. 기자들 전화도 다 잘 받으신 것 같은데 JB가 지금 제기한 왜 1가구 2주택인지 뭐 그렇게 왜 더 가지고 있었는지 그 얘기도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삐딱선을 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자, 어제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김상조 전 실장도 이제 경질됐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직 후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이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주문을 했는데, 하지만 오늘 픽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일단 오디오부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정부로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기존에 할 수 있는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로서는 그 같은 부당이득을 최대한 환수토록 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서 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LH 직원 등의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의 논란이 없이 처벌과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범죄수익은리규제법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특정 범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입니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지금 3명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그다음에 그리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었는데요.
이 세 목소리에서 약간 내용이 다른 거 좀 느끼셨습니까? 홍남기 부총리와 전현희 위원장은 굳이 소급 입법을 하지 않아도 몰수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소급 입법을 해서 몰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도 이제 언급한 바가 있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홍남기, 전현희 두 사람과 홍익표 의원의 말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것 같으면서도 살짝 달라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볼까요? 자, 얼핏 보면 이게 지금 정부와 여당 간의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잖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주목을 걸어야 되는 것은 엊그제 이틀 전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같이 입을 맞췄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하루 뒤에 서로 다른 듯한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 이건 엇박자도 좀 약간 심각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엇박자라고 보기보다는 보완 차원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다. 근데 엇박자가 왜 엇박자인지를 좀 더 짚어주세요. 둘의 말의 차이가 어디가 다른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기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미 규정이 충분하다.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네. 전현희 위원장은 소급 입법 적용과 관련 없이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그랬죠.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네. 소급 입법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소급 입법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법. 그죠?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결정해야 된다. 얼핏 보면 엇박자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엇박자가 아니라 보완 차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네.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게 그 청와대 반부패 정책협의회 뒤에 브리핑에서 했던 말인데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오늘 범죄은닉 수익 규제법 개정안도 여당이 입법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법안 발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존 법률을 적용을 해서 환수 몰수할 수 있는 건 그것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입법도 추가로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엇박자이기보다는 보완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다. 2중 3중에 혹시라도 구멍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걸 틀어막기 위해서 2중 3중의 보완 입법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법률적 차원에서의 보완책만이기도 하겠느냐. 정치적 차원의 보완책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네. 여기서는 소급 입법을 배제를 했고 그 다음에 여론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소급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도 충분히 여기서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라도 아쉬움은 있죠. 예. 만에 하나라도 그 현행 법률에서 구멍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차원이라면 지금 부당 이득에 대한 몰수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적 여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차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은 좀 미리 하지. 네, 그렇죠. 네. 아 뜨거 놀래가지고 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게 조금 아쉽다. 이 말씀을 전하고 네. 민초의 꼼샤님이 범죄 수익 몰수 소급 규정 고위공직자의 비리 엄발이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이게 민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놀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JB한테 자꾸 삐딱한 시선이라고 하니까 저희 촌철님들이 저한테 혼내키셨어요. 성재경님이 오늘도 자꾸 삐딱선이라고 합니까? 우리들의 대변인 이유 있는 의문을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박로스님, 좀 억울하시네. 박로스님, JB가 삐딱선이라고 하지만 그건 인사이트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식으로는 촌철이고요. 네. 아, 역시 촌철 살인입니다.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저희가 이제 그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목을 해왔고 여러 차례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일전에 자영업자 비대위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조만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이야기도 그때 들었었습니다. 네. 어제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비대위에서 간략하게 추려드리면 이 실태조사에 응한 1,545명 응답을 봤더니 95.6%가 매출이 감소됐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 감소폭은 평균 53.1%. 간단히 말하면 반토막 났다. 매출이.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응답자의 81.4%가 부채가 증가했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증가액이 얼마냐? 평균 5,13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점포당 고용 인원도 4명에서 2.1명으로 반토막 났고 또 90%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44.6% 거의 절반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대위가 어제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주문을 했는데 눈길이 꽂힌 건 이거였어요. 자영업자가 그러면 참 힘든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어떻게든 점포를 운영을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자금 조달 방법을 조사해 봤더니 정부 정책 자금이 48.1%였고요. 네. 그다음이 제2금융권, 카드론, 사채 순이었다고 합니다. 각각 16.2, 15.9, 3%를 그러니까 차지했다고 하는데 뭐 이것들의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이 지금 겹으로 쌓이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지점에서 뭐 저 다시 영업손실 보상제 이야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입이 부르틀 정도니까 그건 오늘은 생략을 하겠고 네네.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업손실 보상제를 그렇게 감질나게 할 거면 알았고 그러면 지금 자금이라도 돌게 장기 저리의 정책 자금이라도 좀 더 풀어라. 그래서 이 얘기도 처음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워줄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제 이제 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을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어제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네.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했고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현실인데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지금 몇백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네, 부채 증가액이 5천만 원이 넘잖아요. 네.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그렇죠. 가지고. 네. 그러면 최소한 운영 자금이라도 조달할 수 있게 조금 더 어떤 그 정책 자금을 더 많이 풀면 어떻겠는가. 정부가 이거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지 좀 봅시다. 먼데님이 소상공인 피해 보상도 소급 적용하라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아직 정부가 반응이 없어서 네.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죠. 맞습니다. 맞춰야 되는 시간인데 네. 마상 경무님이 네. 뉴스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어디 갔지? 네, 뉴스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팩트를 알기 쉽게 재미있게 알려주는 거죠. 김종배와 더마카 케미처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헤드님이 시선 집중이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다. 촌스러움이 많이 사라지는 듯. 촌스러웠나요, 저희? 이전에 촌스러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9737님이 JB가 무슨 뜻인가요? 마가 씨는 개그우먼 출신인가요? 답 좀 해주세요. JB는 제가 이름이 김종배다 보니까 유튜브 연장 방송할 때 재밌으라고 그냥 종배의 JB를 따서 그냥 붙인 이름이고요. 더마카는 개그우먼 출신이 아닙니다. 네, 막내 작가입니다, 여러분. 작가, 저희 시선 집중 작가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실세 작가님 되시겠습니다. 네, 자꾸 저보고 왜 댓글만 읽고 내내 대답만 하냐고 윤태정 님이 조금 기다려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보고 자꾸 토론을 하라고 하시는데 네. 내공을 좀 쌓아볼게요. 토론까지 오면 저 무서워지는데 무서운 분이에요, 저분.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지금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진여월 님이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프네요.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모두들 힘내세요 전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돈이 없으면 힘이라도 냅시다. 아, 너무 슬프다. 돈이 없으면 힘이라도 내자니. 네, 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JB타임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